앉으십시오. 앞에 와주시고요.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려! 이제 점점 군대화 되네. 인사! 예, 그럼 지난 시간에 점점 이거 군대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이 창의성은 자유분방하고 마음껏 발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래도 또 때때로 한번 이 분위기 일신하는 의미에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계속하지 맙시다. 너무 군대식으로 되는 거. 예,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잠깐 그 마무리를 못한 것에서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그림이나 잘못된 상황 모든 거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어떤 계단 하나하나에 집착하다가 그럴듯하게 옳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도 이 그림 하나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자유가 부드러웠으면 하네요. 제가 요 말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이 화면을 돌린 겁니다. 삶 속의 컴바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농부가 매일 밭을 가는데 커다란 그 밭 가운데 아마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면서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쟁기도 자꾸 부러지고 소도 미끄러져서 다치고 그래도 그냥 수십 년을 계속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냥 따라서 하다가 또 한 번 쟁기가 부러져서 도저히 이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손실이 너무 크구나. 그러고서 그날은 아주 결심을 하고 사파날을 들고 나가서 그 바위를 파기 시작했답니다. 그 파보니까 뭐 뜻밖의 겉만 이렇게 컸지 속은 텅 비면서 쉽게 그 바위를 건져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저는 이제 이 그림에서 그런 제가 알고 있던 그 얘기가 떠올랐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두려움의 실체들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들어가 보면 뜻밖의 어이없이 뭐 이런 것이 나를 여태까지 괴롭혔나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려야지 하다가 빠뜨려서 지금 추가로 드린 겁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우선 이따가도 기회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여러분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그래서 본 내용 여러분의 질문이 저에게 이따가 할 내용하고 겹쳐질 때는 그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질문들을 자꾸 만들어서 가져오셨으면 하네요. 혹시 질문이 많으면 제가 여기 수판에라도 그 질문을 정리해 놓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할 생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준비해 오신 거 있으세요? 지난번에 5페이지에서 5쪽에서 6쪽까지 서문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약을 해보세요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짧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7쪽에서 이게 책에는 앞부분과 대부분의 책들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중요한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경우는 뒷부분이 응용편이 돼서 그런데 중반 후반부가 아마 내용이 여러분이 제일 고대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지금부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대개 머릿말로 시작되는 이 글은 전체적인 개요를 이 사람은 설명하고 있죠. 이 책의 특성을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좀 지루하게는 했지만 그걸 잘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하는 습관을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 자연이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국어의 경우 전체의 뜻을 알므로써 우리 실생활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요약하는
그렇게 다 아마 국어 선생님이 그런 강의는 안 했을 거예요. 또 했다 해도 우리가 초중고 시절에 그런 설명을 들어도 그 말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책을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심지어 10번, 100번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줄거리를 따가지고 여러분이 요약을 하시면 그게 두뇌 운동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된 두뇌는 바로 현실에다가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코 공부에 낭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저도 사실 그런 얘기 하지만 미적분이 도대체 왜 이 사회생활 일반인한테 필요하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미적분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한테 의미가 적을지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모르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내 뇌에 많은 활성화를 시켰다. 그 미적분을 가지고 아직도 어떤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적이겠지만 일반인에게도 어렵다 하고 우리가 기피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갖고 이게 왜 이런 걸 배우지 그러면 그 학문의 끝에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키워주려고 이런 난해한 또는 어려운 부분을 꺼내놓고 우리 두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오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잘 들여다보면 다 그 나름대로 사회생활, 실생활에 아주 기묘하게 적응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스스로 저는 이거 지금 앞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100점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참 부족해서 이걸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의 그 샘플은 보여줘야지 그걸 따라서 나보다 더 좋게 또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하나의 그 샘플로 이렇게 앞쪽 분량도 작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양반보다 더 요약을 이 책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읽고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제가 보니까 네 가지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우선 창의성을 각자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배양하고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시키는데 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양된 능력들을, 이게 다 능력이죠. 이 능력들을 자기 앞에 닥친 중요한 기회에 적용을 해서 그걸 놓치지 않게 하도록 하고, 또 인생의 각종 어려운 문제들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뭐다 해서 그 통찰력을 발휘시켜서 아주 확실한 혁신적인, 또 기존의 그냥 엉성한 임시 변통의 그런 방법이 아닌 보다 화끈하고 아주 멋진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여러분 진짜 스피드 시대입니다.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를 알고 나면 세 개인지 10개인지 새 정보가 나오면서 자칫하면 지식에 압도당하고 밀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서 있을 수는 없고 자기 어떤 특정 분야라도 골라서 따라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마디로 변화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 50년 동안 또는 100년 동안의 변화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수십만 년의 변화보다도 훨씬 지금 급하게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원화됐습니다. 여기저기 이게 한 가지로 답이 딱 화끈하게 나오질 않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경우가, 그리고 또 다양성까지 갖춰서 옛날에는 기계 한 대 가지고 대량 생산 똑같은 제품 해도 잘 팔렸지만 지금은 소품 다종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현세에 적응을 하려면
다양한 지식을 요구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거 정도는 극복할 만한 잠재력을 줬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10에 동그라미가 800개나 달라붙는 어마어마한 내세포의 그 연결선을 이용하면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 그런 것들을 따라잡는다는 얘기죠. 그 변화와 다원성 그리고 다양성의 그 한 예로 제가 뽑아는 봤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비유도 많겠지만 농사도 옛날에는 그저 하늘이 농사 짓는다 하는 식으로 천수답으로 그저 하늘이 비 오면 농사 잘 되고 태풍이나 만나면 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후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종자를 심을 거냐, 토양은 어디에다 뭐를 맞는 걸 심을 거냐, 농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료, 생산 효율, 판매망, 판매 방법, 고객의 선호도 이거 말고도 100가지는 아마 더 있을 건데 그냥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혼자만의 어떤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지만 잘하려고 그래봤자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터득한 다양한 지식과 그걸 서로 교환하고 협동하고 자기만의 경험을 잘 이렇게 적절히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조성 개발해서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성공 못할 겁니다. 나도 개발하고 너도 개발해서 그렇게 같이 윈윈이라는 요새 아주 잘 쓰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네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다 잘 될 것 같은데 실생활에 워낙 문제도 수조 가지가 있다 보면 자기가 누구라도 그렇죠. 자기 문제는 자기만의 것이고 그 특유의 그 특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00% 이렇게 하면 된다. 마치 수학 공식으로 곱하기 하나 배워가지고 아무 숫자에다 곱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의 원리를 배우면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문제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네가 개인적으로 풀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를 하면서 너 어떻게 사업을 하냐 그러는데 제가 보면 참 웃기는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학교에서 허당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헛거 배운 것도 아닌데 기계공학을 예를 들면 그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면 인풋 해가지고 입력이라는 게 있고 아웃풋해서 출력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짜리 효율이 있는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를 누가 살 것이며 그래서 우리 기계공학도는 좀 치사할진 몰라도 효율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기계를 만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만드는 그런 어떤 좋은 인간에게 유익한 없을까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는 건데 사업에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인풋이라는 건 우리한테 이 회사가 잘 되려면 입력 수입이라는 어떤 뭐가 들어와서 우리가 쓰고 남은 지출을 빼고 나면 이익이든 적자든 거기서 결판이 날 거고 번 거보다 더 쓰면 망할 것이고 번 거보다 덜 쓰면 그런 대로 똑같으면 똔똔이라는 것은 될 거고 저는 그 단순한 원리 하나 가지고 회사 제가 제일 관심사는 누가 뭘 어떻게 해서는 일단 기업적인 문제고 이달에 얼마 벌었나 이달에 얼마 썼나 그것만 알면 일단 전체 체크는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단 회사는 다른 작은 문제들은 작게 또 세심하게 다루면 되지 제일 기둥뿌리가 문제가 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를 다 가서 보십시오. 망하는 회사가 내용 알고 보면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으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그 원리를 가지고 그 현실에서 적응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굉장히 우리가 머리를 노력을 하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거는 회사라면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뭐 농사를 지면은 투자를 해서 그거 이상 수확량을 거둬야 되는 거라 똑같은 얘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의 원리, 즉 일반적인 해결 과정. 즉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여태까지 별로 안 하던 걸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걸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 책은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자신의 삶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의식이 잠자고 있는 사람 아니라면 의식이 깨워져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는데 대부분은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면 끌려가죠.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저께와 비슷한 일을 답습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창의력을 기우는 사실 그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것도 무슨 획기적으로 뭐 대단히 뭐 도닦고 막 어렵고 살을 깎고 피눈물 나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결코 그 자체가 내가 못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천연자원은 지금 다 고갈 상태로 가고 앞으로 물론 또 새로운 이제 빛에너지나 뭐 조력 풍력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자원은 다 고갈되지만 우리의 두뇌만큼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그 140억 개의 뉴런이라는 뇌세포 그 영역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제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그쪽에 집중을 시켜서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게 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내용을 보면 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연한 걸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감을 안 하지 않나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는 뭐 어저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문제가 심각한 게 있었는데 알았던 몰랐던 그냥 넘어갔고 또는 잘 해결했고 내일도 또한 남들보다 배불리 잘 먹는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저마다 한껏 자기 꽉 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문제 해결사냐 훌륭하지 못한 멍청한 해결사냐일 뿐이지 저마다 문제를 안고 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사라는 얘기고 그것은 문제를 잘 해결할수록 우리가 지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런 좋은 말이 아주 굉장히 참 표현을 이런 말 하나하나에서 사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참 고뇌를 많이 했겠구나 공부를 참 많이 한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이왕 어차피 푸는데 기분 좋게 풀어놓으면 좀 힘들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기분 좋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고통 속에서 뭐 인생은 고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라 해서 맨날 뭐 인상 퍽퍽 써봤들 본들 뭐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요새 뭐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컴퓨터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창의력을 발휘하면 컴퓨터의 몇백 몇천 배 효과를 본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컴퓨터든 또 똑똑한 사람한테 압도당해서 그 사람들만 하는 거야 하고 자기하고 거리감을 만들므로써 자기의 한계를 자꾸 줄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은 다 우리 거다 하는 정도로 내 거다 할 정도로 해보면 정말 삶 속의 큰 바위 같이 개간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런 말이 많이 중복될 거고 그만큼 이 정신무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뇌세포의 그 힘을 믿고 좀 마음껏 한번 인생을 바꿨으면 하네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해낸다면 이 뜻밖의 여태까지 우리는 천재는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 말이 진짜냐 하는 거는 그나마도 제가 그래도 자꾸 비슷한 말 자꾸 하고 제 얘기해서 미안해도 제가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적어도 제가 남한테 그래도 기 안 죽는 거는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명색이나도 박사가 2개고 돈깨나 벌어도 받고 그 2가지를 다 한 사람이 뭐 결코 어디 가서 밀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가만히 있는데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뭐 재주가 있었지 않았냐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저도 듣긴 하는데 무슨 말이냐 제가 뭐 아무 때나 이런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대학에 진학도 못해가지고 취직도 못해서 한때 진짜 죽어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그러고 나도 저주라고 해야 되는지 좌절하고 막 그게 불과 25살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만큼은 이 말을 믿습니다. 정말 99%의 노력이었구나. 여러분도 지금 어떤 면에서 누구한테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로 나중에 박사학위가 뭐 10개를 못 받을 이유도 없고 뭐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얻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단순히 노력과 피나는 훈련을 통과하면 그런 결실이 온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참 아주 간단하지만은 좀 하도 말도 멋있어요. 목장지하패, 인장지하승. 큰 나무 밑에서는 햇빛에 가려서 그 밑에 싹이 떨어져도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큰 사람, 그러니까 책을 제가 자꾸 읽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큰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책이라도 한 권 내고 좋은 말이라도 많이 하고 인생 바르게 산 사람 얘기가 뭐 배울 게 있는 거지 뭐 옆에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데 둘이서 타협해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그런 좋은 책을 읽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자꾸 읽으라는 것도 다 의미 있었던 얘기죠. 그런 그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의 어린 마음에 그 아주 마음도 버드라올 때 심어 놓으면 굳건하게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큰 사람의 흉내를 내고 흉내 내다 보면 그 어느덧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저도 뭐 글 참 다 좋아하지만은 이 제목도 멋있고 저도 뭐 소년 때 무림 그 무협소설들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멋있는 얘기도 있어요. 마타주라라는 청년은 천하제일의 검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명한 검객 반조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천하제일의 검객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반조의 대답은 짧았다. 아버님은 늙으셨어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님을 봉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력을 2배로 한다면 그때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0년. 반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는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력을 2배로 하는데 어째서 30년이 걸립니까? 저는 정말로 열심히 배울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70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는 마타주라에게 반도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는 녀석은 천천히 배워야 돼. 그 말에 마타주라는 뭔가를 느꼈다.
그는 시간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반조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 그날부터 그의 고행은 시작되었다. 나무하기, 장작 패기, 밥 짓기, 설거지하기, 마당 쓸기, 정원 가꾸기 등등의 검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온갖 굳은 일들 뿐이었다. 칼이나 검술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해보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원일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반조의 목검이 날라오더니 그의 몸을 강타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때와 장소의 구분도 없이 반조의 기습적인 목검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얻어맞기만 하던 마타주라도 시일이 지나자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다. 얼마만 시간이 다시 흘러 이제 반조의 목검은 허공만 스치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천하제일의 공격으로 손색 없는 몸놀림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스승 반조는 그를 불러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나친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4년 만에 달성했던 것이다. 목표에 지나친 집착은 과욕에 불과하다. 욕심이 지나치면 냉정함을 잃는다. 큰 사람이 되려면 사물과 사태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온갖 욕망을 다 떨쳐낸 무심의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배우는 기술은 간단히, 정말 간단히 배워지는 것이다. 인격 연마가 90%요, 기술은 10%라고 감히 제언한다.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반조라는 스승의 그 기법이 놀라워요. 그거 남을 칼을 많이 배우면 남을 베는 거지만 피하는 것만 정확히 하면 적어도 자기가 타격 입을 게 없잖아요. 천하제일의 공격 반조의 칼날을 피할 정도면은 이미 그 사람은 그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서두르고 그냥 빨리 해야 돼 그랬을 때 과연 세월이 더 그걸 깎아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깎여지고 정말 이 어떤 객체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거야 진짜 거의 달인의 경지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도 놓쳐서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표현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간이 되지 않았는데 소위 성공이라는 열매에 너무 매달리면 그 결과도 좋지 않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 책에 이거는 제가 이제 거기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를 이렇게 하다가도 연상되는 걸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이 뇌세포의 그 활동량도 많아지고 단순히 그 책에 빠지는 건 빠지지만 늘 이렇게 잠시 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았으면 하네요. 책에서 다시 돌아오면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제일 그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치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고 그 사람을 흉내내면은 확실히 뭔가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똑같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라켓 잡는 방법, 타격하는 자세, 그리고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이런 아주 표준 기술을 완전히 자기 몸에서 무심의 경지에서 정말 척척 나올 정도로 의식해서 이렇게 받아야지. 그러면은 벌써 아직 경지에 못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숙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결국 익숙해질 때까지 자기의 그 잘못된 틀을 뜯어 고치려고 그 엄청난 특히 자기하고 때로는 잘난 척하는 자기도 만나게 될 거고 조금 잘 되면 나 이거 이거 그런 것도 깎아쳐야 되고 오늘은 공 되게 안 들어가네 그러고서 내가 이거 테니스 무슨 얼어 죽을 그런 자기 약한 자기를 또 끌어서 올려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드디어 하나의 알찬 자기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다시 복습을 하면 다시 먼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그것이 오랜 시간 끌면서 거기 얼마나 그 행동이 어색하고 힘듭니까?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거듭하다 보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 습관이 드디어 자리를 굳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 성격, 사람 달라졌네 라는 성격,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걔는 재주가 있더라, 자질이 뛰어나, 타고날 때 무슨 그걸 갖고 났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성공의 대열에 들어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다면 인류 선수들은 모두 기본대로만 되는 그 해서 챔피언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답을 만들어도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좋은 자세예요. 그 자기 의문이 나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서든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뭐 하든 자꾸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말고 왜 그럴까 하고 자꾸 따져야 되는 거고, 특히 자기한테. 그래서 기본대로 해서 될 리가 없죠. 저마다 그 챔피언의 방법을 다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하면 거기서 무슨 한 발이라도 앞으로 더 나가겠어요. 똑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그래서 뭐 바둑의 예를 들을 때 그 어떤 책이 이만큼씩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바둑 둘 줄 모르지만 그 응용은 제가 잘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려두면은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도 그걸 알 테니까. 그래서 그 정석을 배우고 정석을 잊어라라는 말도 잘 나오는 말이고 아주 멋있는 말이죠. 다 기본을 알되 그 기본에 매달리지 않고, 기본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기의 어떤 특징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기본이 나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은 시간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우리가 특히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나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그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내가 이걸 지금 기술을 터득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만큼 이 노력이라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스스로 자꾸 자기를 격려해 가면서 끌어올려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 이 내용을 보다가도 이런 거는 뭐 챔피언이 뭐 박세리도 한때 세상 최고로 이제 젊은 나이에 인생 맨날 우승이나 하고 타이거 우즈 저리 가라겠구나 그러더니 아니잖아요. 이제 참 세상 놀라워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골프 한번 제대로 못 친 사람이 모르지만 전 다 느껴요. 솔직한 얘기로 어느 놈이고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 얘기해도 그게 그거지, 종목만 바꾼 거지. 제가 여기 한국에서 한국말 하지만 예를 들면 프랑스를 가면 불어를 해야지 거기서 내 한국말에서 누가 알아요. 그건 용어의 차이고, 야구나 농구나 축구나 심지어 피아니스트나 내가 그걸 못 칠지언정 그 사람이 그 경지에 거기 올라가는데 뿌린 땀방울과 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 갖고 살면서 내가 흘린 땀방울도 헛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어진다고. 이게 여기서는 우리가 책상을 이걸 책상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책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거기 미국에 가면 테이블이라고 그래야 될 거고, 프랑스에 가면 따블이라고 그래야 될 거고, 그 말 바꾸듯이 자기 입지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물 객체는 똑같은 거고 우리가 그걸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야구로, 그 사람은 피아니스트로, 그 사람은 권투 선수로, 그 사람은 영화 배우로 그 나름대로 정상에서 자기 그 일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자기만의 그 특성을 살려내면 화가의 어떤 기풍, 음악가의 무슨 노래 기풍이나 성향, 스포츠맨에게도 심지어 그 오리궁둥이 타법도 나오는 거고, 권투 선수도 잽을 아웃사이더냐 인파이터냐 그러면서 어쩌고 그런 것도 있고, 연예인도 나름대로 다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향기와 냄새가 틀리죠.
요리사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처마다 다른 맛을 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우리 개개인이라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꿀릴 게 또 뭐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이상을 추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구체화되면서 하나하나씩 실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저마다 자기 어떤 그 성향에 즉 어떤 일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자기만의 드디어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데는 기본기가 먼저지 남의 어서 뭐 오리궁둥이다 그러고 쓸데없는 오리궁둥이 흉내나 내고 그렇게 하면은 전혀 성공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기를 확실하면 마치 땅을 정지 작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그 위에 빌딩 짓는 건 삽시간에 짓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공사하는 거 보면 나중에 뭐이 기초공사에 아마 반 이상 훨씬 투자합니다. 그거 쭉 올라가는 거는 그거 뭐 갖다 세면트 붓는 거에 그 기본공사 그거 땅을 사고 뭐 하고 이걸 질 거냐 말 거냐 그 시간을 잘 계산해 보세요. 나 확정돼가지고 후룩 짓는 거는 반조의 마지막 칼날 피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3년 끌다가 1년 만에 그냥 가볍게 설거지하고 뭐하고 그런 거 다 기초공사였거든요. 그게 빠지면은 이 천하제일의 공격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석을 알아도 그 정석에 또 집착해도 안 되고 정석을 알아도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뭐 표현하겠다 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예술이죠. 알아도 정말 정말 깊이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나를 알고 너를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런 것도 자기를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그러자면 항상 자기를 먼저 꺾는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되고 그럴 땐 늘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급훈이니 교훈이니 반훈이니 맨날 그게 다 장난 아닌 얘기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저 인내인가 보다, 뭐 노력인가 보다 그랬지만 그런 말들을 다 모아보면 정말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들이고 그 중에서 한마디로 인내 하나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노력 하나로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성실 하나로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결코 성실 따로 인내 따로 노력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큰 사람이 되어주면 하네요. 때때로 오늘 힘든 우리 하루하루 오늘의 힘든 것도 이 고진감래라는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그 쓴맛이 다 끝나면 진할 진작을 끝나는 거거든요. 쓴맛이 끝나면 다 하면 단맛이 온다는 거죠. 인생에서 내가 지금 고달퍼도 내가 언젠가 단맛을 기다리면서 지금 인내하는 거지 결코 말이지 나라 그래서 바닥에서 맨날 뒹굴다가 갈 까닭이 있냐. 그리고 지금 도이 잘 나간다고 우쭐대는 사람 두고 보세요. 제가 감히 장담해요. 90%는 아니 99%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몇 년 후에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항상 잘 됐을 때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늘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잘났다고 지금 막 가서 우쭐대다가는 몇 발자국 못 가서 다시 또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본으로 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쓰는데도 왜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은 슬럼프니 또 좌절하고 무너지고 한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뒷전으로 물러가는가. 이것도 하나의 1번 질문에서 다시 이어져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거는 한 예지. 우리가 이제 실패한 경우, 성공한 경우, 이거 수만 가지가 많아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런 하나 예를 들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이 자질이 있다는 말도 우스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권투 선수에 비유하면 우승도 하고 그래서 소위 인류가 되었다 이거죠.
그때 그 사람들은 뭐 겁이 없어요. 뭐 진짜로 나는 된다 그래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간단한 주먹에서 쇠망치 그 받는 사람은 뭐 이런 괴물이 있어. 이건 뭐 사람도 아니네. 그게 실제로 그 자신감이라는 파워를 싣고 치면은 그게 실제로 그 가능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진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요령 그러면 나쁜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하지만 그 핵심을 빨리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 이미 고된 훈련 속에서 자기 방법이 나와서 힘도 덜 들이고 자기 몸에 어떤 약점 강점을 다 방어하고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참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하나 예로 들은 거죠. 이렇게 뭐 몇 번 우승하다 보면 뭐 난 뭐 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무너진다고요. 그게 이제 자신에서 잘 조금만 넘치면 자신까지는 좋았는데 그 라인을 조금 넘어오면 자만이에요. 교만이고 잘난 척하고 혼자서 뭐 지 아니면 뭐 안 되는 줄 알고 까불고 우쭐대고 그러면 누가 또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자기 자신의 내부는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우승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냥 무사한 일, 자만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일이 인간 내부의 독버섯이라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번 생각 한 번 잘못하면 아주 막말로 못된 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 내부를 단속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에이 뭐 그까짓 건 뭐 저런 놈 정도 랭킹도 뭐 10이니 뭐니 이제 도전 한번 받아준 것마저 쉽게 영광이지. 그러고서 까불고 나갔다가 퍽 맞고 쓰러지고 이런 일 많아요. 지금도 올라갔다가 거꾸로 추락하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 뭐 많잖아요. 매일 뉴스만 틀면 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뭐 속색이고 국민들한테 상처 주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왕년의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많이 갈라지겠죠. 뭐 한 예만 제가 그래서 그래도 설마 내가 또 지랴. 그러고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때 그 여전히 또 한 번씩 그냥 그러고서 또 무너지는 사람 많죠. 그렇지만 그나마도 거기서 일반적으로 된 사람들은 맞아. 내가 사실 초장에 내가 사실 뭐 있었나. 내가 별 볼일도 없었던 사람이 한때 훈련할 땐 참 겸손하고 8시간 연습해 그럼 그러고 혼자서 뭐 샌드백도 치더니 이제는 뭐 까불고 말이지 뭐 딴 일이나 관심을 갖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자기 철저한 반성만 있다면 재성공에 다시 돌입이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영원히 한때 그냥 찻잔 그 화려한 그냥 지나간 이 인물로 잊혀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자기 감정 제어나 이런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결국 좌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드디어 다시 떨치면서 옛날에 자기 그 기초 훈련에 충실했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이승엽 얘기도 이렇게 잘 봐요. 주변에서 나는 뭐 그런 사람 모르지만 다 느껴지거든요. 홈런 쫙쫙 치다가 못 치는 날은 홈런 많이 치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신 있거든. 그래서 치면은 그때 자기 자세가 뭔가 흐트러진다고요. 그 아주 작은 사이에 그러고서 그걸 나중에 뒤늦게 어저께 이렇게 해서 홈런이 막 펑펑 막 날아갔는데 이상하게 안 맞거든요. 안 맞는다고 또 자기가 자기한테 또 쫓기다 보니까 끝없이 그냥 헤매게 되고 그게 바로 슬럼프고 패배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래도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받을 사람에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없을 수는 없고 최소화시키는 게 누구냐. 제가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뭐 요새는 별볼 많이 없어졌지만 바둑의 세계에서 이창호 같은 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지고 참 무던히 어린 친구가 대단하구나 내가 뭐 바둑 실력은 없어도 그래도 세월에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하도 잘 져가지고 옛날에는 이창호만 나가면 아유 또 우승이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런 우리도 같이 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만 계속 거듭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 인격이 90%라 했지만 저는 99.9999까지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되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오늘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아마 숙제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돼서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끊고 다음 시간을 이어가고 숙제 쪽으로 가야겠네요. 숙제가 근데 좀 재미있어요. 어디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창의성의 정의에서 제일 빨리 먼저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집합돼야 되지만 유창성, 아주 그냥 뭐가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유창성이 뛰어나다는 건데 유창성과 유연성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발난 생각을 탁 해가지고 탁 유력하니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 주어지면 이거 다 적으셔요. 어떤 문제들이 주어지면 답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까 하고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이거 그냥 여러분 심시풀이가 아니고 혹시 요새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서 이런 걸 이제 이런 구닥다리 좋은 문제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혼자서 포포 게임에서 따온 건데 글자 4개 똑같은 숫자를 통해서 1부터 10까지 만들어 본다던가 3333을 통해서 이런 건 쉽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적으셨죠? 그 옆에 분한테 베끼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숫자 4개, 그러니까 5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응용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고난도보다는 우선 저난도 좀 쉬운 거, 글쎄, 저도 사실 못 푸는 거거든요. 사실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하도 옛날에 많이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저 재미있게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내용이 간단해요. 옛날에 아마 다 이렇게 저렇게 집적되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강이 이렇게 있다. 마을에 A 마을과 B 마을이 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가장 다리를 제일 빠른 코스로 다리를 놓냐. 단 다리는 항상 직각이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만들어 보셔야죠. 너무 빨라요? 네. 저 50분만 보면서 이거 6개나 준비해 왔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하고 그림만 그리고요. 이해하실 텐데 A 마을, B 마을 그냥 쓱 그려놓고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끝냈는데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조금 골치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네? 이거 안 보여요, 글씨요? 그러면 읽을게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4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3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만 참말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A, B, C, D가 각각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이걸 근거로, 이 사람은, 참말을 하는구나.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A는 범인이 B인데요. 그 말을 했다는 거고 B는 범인은 D입니다 하고 D 쪽을 가리켰고 C는 난 범인 아닙니다. 그랬더니 B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 4개의 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유창성과 유연성을 그쪽에 우리가 막혀있는 통로를 뚫는 하나의 재미난 문제들입니다. 그게 장난보다는.
됐어요? 넘어갑니다. 이건 좀 쉽게 그러면,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에서는 8 빼기 6은 9 빼기 5랍니다. 이게 성립될 수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기죠. 8 빼기 6이 어떻게 9 빼기 5가 될 수 있나. 요거는 이제 앞에 세 개는 이게 어떤 문제는 이거는 유창성이다, 이거는 유명성이다, 딱 짚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생각을 한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발상을 확 뒤집어야 돼요. 그 수준에서는 백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생각을 수평적으로 한 번에 쫙 많이 답을 걷어내는 경우가 있는가는 수직적으로 차원이 확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니까 X축에서 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건 이런 식으로 답이 안 나오겠더라. 그래서 빨리 바꾸면서 그런 답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건 진짜 어려운데. 요거까지만 그럼 낼게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면 요 문제만, 요 끝에 문제 하나만 해보세요.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이런, 알파벳 가지고, 서양 쪽에서 온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가 보죠. 알파벳 26자를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도 분류하고, 이렇게도 분류하고,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대요. 근데 그때는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심심하니까 하면 안 되고. 그럼 요것만 문제로, 맞으면 하나는 내가 뺄게요. 중간, 열쇠 문제, J, K, L, M, M이 끝이군요. 그래서 26개의 알파벳 중에서 A, M 따위를 이렇게 보면, 어떤 1그룹에는 A하고 M, 2그룹에는 B, C, D, E, K, 3그룹에는 F, G, J, L, 4그룹에는 H, I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분류가 됐을까? 그 기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나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왕이면 재밌게 해야죠. 뭐 매일 인간들하는 얘기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시간 충분히 갖고 이렇게 자꾸 그 집에서 텔레비 보시지 말고 이런 거 하면은 머리 좋아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